공익활동가학교 이제 새싹과정, 전문가과정을 하시고 그다음 계속 공부를 이어가시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습 공동체는 올해 공익활동가 학교를 하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작년에 공익활동가 학교를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는 이게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가 올해는 10팀이 이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4팀을 모시고 오늘 사례를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4분의 사례 발표자는 의정부, 경기 중북부, 그다음에 광명, 또 의정부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발표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유병훈 선생님의 우리 나란히 봉사단이죠. 유병훈 선생님의 사례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습 공동체 온기종기를 발표하게 된 나란히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온기 우편함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일단은 온기가 어떤 비영리 단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란히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 나란히는 최저가 아닌 최고의 식단을 어르신들께 드리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를 위해서 급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간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청년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유기농이나 국내산 정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구성할 때는 색감, 그리고 이색 식재료, 제철 식재료, 그리고 고급 식재료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시락만 나누지 않고 직접 그 가정에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피드백도 듣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지금 현재 정책 제안도 목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란히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학습 공동체 저희 팀 온기종기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온기를 방문했는데요. 발표하기 앞서서는 온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온기라는 사단법인은 고민이 있다라는 고민을 말하면 봉사자분들이 직접 아날로그적으로 손편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그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의 한 사례가 궁금했고 그래서 온기를 만든 대표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공익활동 전문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회원 관리에 대해서 온기 대표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Q&A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로는 저의 궁금증을 다 100%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을 만날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공동체라는 것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가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총 4명의 공익활동가 분들이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온기 우편함을 방문하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공익활동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공익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저희 선배 공익활동가 분들이 많은 이유로 이제 공익활동을 멈추고 다시 생계를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영리 스타트업에 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단법인까지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기 우편함을 방문하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학습 공동체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탐구하고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4명이 모였기에 조금 더 질문도 깊이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비영리 스타트업 단체 활동가로서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온기 우편함의 운영 전략을 배우고 싶었고요. 선수림 활동가님은 온기 우편함의 참고 사례로 삼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인 박선희 활동가님은 그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비영리 사업 그리고 공익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회의실에 다 같이 모여서 1대1로 질문즉답을 받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혹시 인건비에도 사용을 하신다면 어떻게 후원자님들을 설득을 하시나요?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로 손편지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질문이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니 정말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들이 오갔습니다. 후원금을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많이 후원자님들이 안 좋게 보지만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그 설득하는 과정은 이런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소통을 하려면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온기 우편함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기업과의 콜라보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자기의 세계 지키는 방법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학습 공동체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의 시간이 너무 뜻깊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연결하는 온기가 가득했던 곳임을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공익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를 서로 응원하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공동체 옹기종기 발표를 마치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승 선생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새싹 과정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고요. 이름은 김태승이라고 하고 지금 코난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소속하고 있는 단체는 이제 녹양국방이라는 단체인데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와서 손작업을 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녹양공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손작업을 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학습 공동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는 이제 내가 그리는 마을 공동체 마을이라는 이제 학습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살기 좋은 마을. 장강명 소설의 아무튼 현수동이나 아니면 더 이퀄라이저 3에 나오는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그런 마을같이 살기 좋은 사람들이 옆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국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을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 학습 공동체는 4회 운영이 되고요. 그때 온오프라인으로 줌이랑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과정을 가졌고요. 주요 활동은 이제 마을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각자 모였던 분들의 어떤 자기소개, 내가 그리는 마을은 어떠한 마을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또 전문가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셔서 공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고,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사례 탐방으로 그 용인에 문탁 네트워크라는 마을 공동체, 인문학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방문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들인데 줌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도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줌보다는 오프라인이 저희들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기에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이제 학습 공동체를 한 번 더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학습 공동체는 이제 뜻밖의 책 모임이라고 해서
격주 일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책을 읽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그때 읽었던 책은 기후책,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을 읽었고 지금 현재는 기후위기에 춤을 추어라 이송일 감독님이시죠. 네, 감독님의 책을 지금 읽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는 참여를 못했고 북덕구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참여를 하고 나서 책을 샀어요.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서 책을 샀습니다. 그 학습 공동체의 의미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학습 공동체 이런 책 모임 이런 인문학 모임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어떤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시다가 번아웃이 오시죠. 또 사람과의 갈등,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런 것들을 겪으실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장작? 그런 식으로 저에게 다시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녹양공방의 인스타그램이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경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소속은 경북부 시민자치연구소의 사무장이고요. 저희 스타디 모임은 경북부 예산공 모임입니다. 저희가 올해 7월에 저희 단체 시민자치연구소는 지방자치와 또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 20-30년 활동하신 분들이 회원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의제나 포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동해활동 지원센터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의정부시 어렵다는 의정부시 지정에 대한 어떤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을 열었고요. 그 후에 예산 감시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치연구소 마찬가지로 이번 7월에 의정부 가고 했지만 저희가 이쪽 동북 권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동 권역이니까 5개 시군, 의정부, 양주, 동천, 포천, 연천 이렇게 5개 시군이 또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각자 관심 있는 지방 규정에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설정하고 정보공개 첨부를 통해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예산 감시라는 게. 그리고 다른 용어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 아니라 참 낯섭니다. 어떤 시민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역 활동했을 때 항상 이제 예산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지방 재정이 사실은 재정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서 받는 고정만 크고 사실 이제 기초자체가 재정 수수인 돈이 그렇게 적지만은 그래도 살펴보면은 이게 시 집행부가 시민이나 의원도 잘 모르게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들이 그걸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법에 의하면은 모든 시민이 행정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있죠. 국가안보나 기업의 영업사항의 비밀 이런 특이한 조항이 있지만 예산 감시 확보하는 것이 정보 공개 청구와 함께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고 정식으로 학습 공동체를 시작한 게 하기는 늦었는데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이제 지난 9월 24일 했고요. 그래서 첫 모임이다 보니까 모이신 분들이 좀 지방 재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좀 활동하신 분도 있고 처음을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방 재정 관련해서 기본 용어와 그다음 정보 공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바로바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실제 현업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고위직들의 부당한 지시나 이렇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순응하는 공무원으로 머무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정보공개 청구해서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이거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 징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꼭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바른 이제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견제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임은 10월 20일 했는데요. 동시천에서 토지 시와 어떤 학교 법인과 토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를 한번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투자를 해서 건물 땅을 사게 되면 공유 재산이 됩니다. 그때 청구하신 분 내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번을 토지 대장의 지번을 다 가려서 부분 공개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저 자료를 얻을 때 완전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려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슨 벌써 거래가 다 끝난 건데 투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후에 부분 공개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경기도 행정 심판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심판 청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항목으로 예산 감시를 볼 것인가 하는데 이렇게 아주 거창한 걸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또 작은 거라도 찾아가서 할 거고 이런 저희 학습 공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 예산 감시가 좀 많이 어렵지만 좀 익숙해져가지고 지방 권력, 행정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미리네아는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 약자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말을 좀 쉽게 하려고 말을 좀 옆집의 친구 이렇게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좀 쉽게 지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2022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시작은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이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역량 강화도 많이 받고 교육 봉사도 많이 나가면서 점점점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저만 아마 제가 전문가 과정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공익 활동에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미리네어 회원들한테 여기를 연계해서 올해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내년에 또 이제 예비 참여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조금 뭔가 확장을 하려고 지금처럼 이런 학습 공동체 이런 것도 공익 활동에서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고요. 또 지금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교육봉사를 학교 안에 아이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교육봉사를 하면서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학부모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력단절이라고 일명하죠. 이런 분들과 같이 이런 활동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들의 열정과 그런 순수함을 정말 끌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여기 공익에서 많이 지금 저한테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대상별 이제 교육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학습 공동체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활동하는 목표들은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미디어 이제 활용 능력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요즘에 뭐 MZ세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학부모님들은 좀 이런 거하고 약간 격차가 있었어요. 막상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미디어 어떻게 활동을 같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보호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관리, 감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기능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시는데 차차차 이제 커지면서는 그 아이들이 그걸 넘어서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근데 그 안에 학부모 미디어 중재라는 것과 같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있다면은 더 이런 것들이 그 미디어 온라인 안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활동들을 주요 활동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학부모 미디어 중재 역할을 지금 하는 것들을 역량을 계속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올해 한 17개 학교 학부모 미디어 중재 교육을 2시간씩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진 먼저 보시면서 저희 활동하는 사진들 볼게요. 이제 학습 공동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저희는 근 한 2, 3년 정도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모임을 했어요. 12달. 근데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렇게 학습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그리고 수업안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뉴스 리터러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본인들이 성장해 나가긴 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공부 양이 너무 많더라. 그래도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시민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저야말로 정말 자본주의가 난 딸이라 철저하게 돈과 모든 게 관계되고 살아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시민활동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멋있긴 한데 조금 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참여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세월호라는 거 한번 겪었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게 저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큰 어떤 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좀 어떨 때는 버거울 때도 있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이고 같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난 4년간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들이 계속 꾸준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이지만 요즘엔 다 자기 아이들 위한 건데 남의 아이까지 신경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 저 앞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도 첫애는 1학년이지만 둘째가 이제 24개월이에요. 근데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저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지금 저렇게 아이도 어머니한테 맡기고 와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읽은 책들은 항상 시작을 할 때는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해요. 미디어란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기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기본적인 역사부터 유한 기능 하는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려면은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맨 처음 시작을 하고 도덕가정 집중력이라는 책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해결할지 이 책을 갖고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공익에서 주로 와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저기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써요. 아무래도 자료나 이런 걸 찾을 때.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 전분이 항상 하고 나갔을 때 로그아웃을 안 하세요. 그래서 몇 군데 자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로그아웃을 시켜드리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로그아웃 먼저 시키는 거 가정에서 습관화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책으로 쉽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아마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홍채나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한 5가지가 주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단지 쇼핑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런 거로 미디어에 역량이 있다고 보지 마시고 제가 이걸 항상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놔두긴 했는데 접근하는 거, 데이터 활용하는 거, 디지털 제작하는 거, 기기, 소통까지 모든 이 전반의 모든 것들이 이 역량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세대들은 이게 지금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와 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소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배우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이런 역량 강화를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하게 지금 세워 있지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지금 계속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여기 공익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데 더 원활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은 학습 공동체의 즐거움과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또 있다면 센터에게 바란다까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습 공동체의 즐거움과 어려움 간단하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학습 공동체의 즐거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한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익 활동가 전문가 과정도 그렇고 이젠 그 공익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세분화가 된 주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그 재미의 뒤에서는 좀 같이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종의 자신감도 조금 붙었던 것 같아요. 같은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구나가 제일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어려움이라고 하면 꼭 학습 공동체의 어려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공익 활동 자체가 이제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꼭 공익 활동이 아니라 또 생계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들고 학습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 기회를 만들기 생각보다는 어렵다가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습공동체는 아무튼 그 활동이 어려운 예상한 활동이지만 이게 되게 소중한 작업이라서요. 그런 즐거움보다는 조금 소명의식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든 점은 제가 거의 막내 같아요. 또 지역도 다 여러 가지고요.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예상함시 활동이나 공부하려면 다른 활동 안 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달에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숙제가 계속 있는데 숙제 잘 못하고 참 어려운데 이런 우리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요청할 게 딱히 없습니다. 워낙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간 지원 조직 분들이 공무원 조직과 시민단체 중간에 끼어오셔가지고 난 내려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더 저희와 소통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즐거움은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느꼈을 때 어떤 느끼는 즐거움, 이것만에서의 느끼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소명의식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려운 점은 이게 항상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즐거운 게 아니다 보니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미쳤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돌파하는 그러한 원동력은 이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그런 단체를 유지해 오셨던 데들을 여러 군데 찾아가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학습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조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 동료들의 의식 그런 것들도 서로 살피고 또 새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학습 공동체 사례 발표를 여기서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